네, 오늘장 랭킹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시장에 대한 고민 깊어지는 구간이죠. 키워드 놓고 전략 고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IS의 김태성 본부장,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 두 분과 함께 시간 만들어 갈게요.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더욱더 무언가 결단을 내리기 까다롭고 마음이 무거운 오늘인 것 같습니다. 하나씩 좀 이야기를 시작해보죠. 오늘 첫 번째 IT 반도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도 AI 거품론 속에 반도체 필두로 해서 AI 키워드를 가진 쪽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라는 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연속적으로 그 흐름은 확인이 됩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역시 이래서 2% 하락세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소부장단에서의 흐름 역시 약하게 현재 구간 확인이 되고 있죠. 이지은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가 오전에는 조금 더 버티다가 지금은 1%까지 고개를 더 숙인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자, 일단 최근에 이 거품론 속에 하이닉스의 변동폭이 더욱더 큰 이유가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인지 투자 경고 종목 그 딱지가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건지 하이닉스에 대한 주의보가 울린 건지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짚어주실까요? 네, 일단 하이닉스는 경고 종목 지정된 부분이 가장 좀 크게 작용된 요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ADR 소식과 그리고 금산분리 이슈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추세를 좀 돌려주는 모습이 나오다가 전반적으로 AI 관련된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SK 하이닉스가 좀 더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좋을 때 가장 아직까지는 수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쪽을 SK 하이닉스로 보는 시선도 있겠지만 또 시장에 대한 위축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만큼 심리적인 요인, 거기다가 경고 종목에 대한 지정 여부까지도 좀 영향력을 강하게 끼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제 이슈가 있는데, 마이크론 실적 발표 이후에 물론 한 번의 AI 거품론 자체가 완전히 씻어 나가는 그런 이제는 단계는 아니라고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는 있긴 하지만 SK 하이닉스가 ADR 이슈도 있는 만큼 마이크론과의 이런 비교적인 부분에서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좀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여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어제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제는 그래도 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 나와줬지만 오늘은 지금 2%대 후반으로 좀 빠지고 있긴 하지만 추세 자체는 경고 종목에 대한 지정 여부가 영향력을 주고 있다라고 해도 저는 크게 우려할 정도의 구간은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SK 하이닉스는 뭐 지금 파운드리 관련돼서 삼성전자는 우호적인 이슈도 나오는 부분들과,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좀 눌렸었던 부분들이 이제 뒤이어서 뭐 HBM4에 대한 모멘텀이라던가 그리고 범용 디램이 뭐 HBM 가격을 넘어설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규모적인 부분으로의 이런 이점이 있다 보니 그에 따른 매력도가 부각되는 부분 속에서 SK 하이닉스가 약간은 이제 경쟁에 대한 부분에 위축되는 건 있지만 저는 두 종목 모두 다 우리가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좀 빠지는 게 아쉽긴 하지만 보유 관점은 유지해 주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전을 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 중에 하나로 17일 현재 시간입니다. 마이크론의 1분기 실적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이야기 김태성 본부장님과도 해보죠. 오늘까지도 거품론 속의 분위기가 좋진 않은데 본부장님께서도 마이크론의 실적을 확인한 이후에는 그래도 미묘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시는지, 아니면 조금 더 매크로 측면으로 가서 BOJ라든가 여러 이 측면을 보면서 계속 이 변동성은 불가피하다라는 전략으로 일단 연말까지 반도체 중심으로 봐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코스피 전체적인 종합지수 기준으로 보면 4,000포인트도 깨지는 것은 저는 열어두고 기다리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요? 악재가 나와서 깨진다라기보다는 수급적인 변화에 따라서 변동성을 좀 이용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이야기 드리는 요지는 적어도 반도체와 AI는 여전히 주도주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제를 깔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주도주의 힘이 흔들린다면 4,000포인트가 깨졌을 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의 대응이 필요하겠지만 4,000포인트 밑으로 만약 내려오게 된다고 하면 그것을 이용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주도주는 변함없으니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다라는 거고, 앞서 앵커님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는 두 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시간 기준으로 목요일 날 본장 전에 아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을 발표를 보고 본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리고 금요일 날 일본의 BOJ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상황인데, 이 두 가지가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요소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주에 오라클 브로드컴 안 나올 수도 있고 안 좋게 평가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도 시장에 의구심을 던진다 그러면 순식간에 위축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만약 컨퍼런스 콜에서 무엇을 이야기할까 굉장히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세 가지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첫 번째, 디램의 가격. 네. 두 번째, HBM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 세 번째, 향후 상반기, 내년 상반기의 캐펙스 투자. 아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은데, 공교롭게도 만약 여기서 HBM에 대한 공격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불편한 건 SK 하이닉스일 수 있습니다. 오, 왜요? 왜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만약 HBM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조금 더 갖고 오게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센티멘탈적으로 SK하이닉스가 다소,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도 투자 심리적으로는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개인적으로 한미반도체라는 기업에 대한 관심도, 그러니까 반도체 소부장주들에게는 오히려 이게 기회일 수 있어서 저는 오늘과 내일보다는 목요일 프리장이나 만약에 빠르면 내일 저녁에 네. 종가 부근에 한번 우리가 반도체 소부장주들을 보는 게 어떨까 싶고, 왜 너는 반도체와 IT와 AI가 아직도 여전히 주도주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간밤 미증시에서 하드웨어냐 소프트웨어냐, 하드웨어 안에서 올라가는 기업 떨어지는 기업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에너지 인프라는 여전히 탄탄했다라는 거죠. 에너지 인프라가 그럼 어디에 쓰일까라고 하면 지금 데이터 센터 때문에 네. AI 때문에 굉장히 많은 테크 기업들,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의 CEO들이 하나같이 이야기하는 건, 작년에는 반도체 칩에서 병목 현상이 생겼지만 이제는 전기에서 병목 현상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 저는 주도주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하지만 시기와 시점에 약간의 차이들은 있으니 그 부분을 이제는 고려해야 되는. 예전에는 방향성에 대한 고민은 안 했거든요. 맞아요. 타이밍에 대한 고민은. 그런데 이제는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다 보니 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원픽 여기서 나왔으니까요. 타이밍까지 설명을 추가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앞에 4자가 박힐 가능성까지도 열어둬야 된다라고 김재선 본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셔서요. 이지은 대표님과도 전체 지수를 놓고 봤을 때는 조금 더 아래쪽으로의 하단을 열어놔야 되는지도 하나 궁금하고요. 앞서 삼성전자가 그러면은 어느 정도 지켜주는 흐름도 필요할 텐데, 그래도 이 변동성 구간에서도 10만 원은 깨진 않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재용 회장 출장 이후에 또 파운드리 쪽에서의 모멘텀까지도 기대는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버텨줄 수 있을지, 그런 의미에서 지수는 어떻게 보시는지까지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만 드리면은 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도 하지만, 네. 저는 아직까지는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선이 좀 더 많은데, 뭐 BOJ 일정이라든지 이번 주에 굉장히 굵은 이벤트들이 많은 건 사실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저는 재료에 대한 부분들은 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변동성으로는 작용될 수 있어도 시장 흐름 자체를 완전히 바뀌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중요한 지금 라인에 딱 멈춰 있는데, 21선에 대한 지지가 좀 발생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당분간 시장 분위기는 저는 박스권 횡보에 좀 갇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게 3,900선을 살짝 이탈하는 범위긴 하지만 3,900선 이후에 과연 매수세가 받쳐주는지에 대한 여부가 중요할 거라고 보는데, 최근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이 지수대 자체를 받쳐주는 것도 저는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장에 지금 이미 노출돼 있는 악재 외에 정말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저는 이 비슷한 흐름으로의 횡보 흐름들이 나와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파운드리 관련돼서 지금 AMD 쪽으로의 이슈도 나와줬고, 또 앞으로 테슬라 쪽으로의 또 추가적인 파운드리에 대한 그런 협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좀 열어둬야 되긴 하겠지만, 요즘 테슬라 같은 경우엔 다른 빅테크 기업들 대비해서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그 로봇 관련된 모멘텀으로
오늘도 굉장히 좀 좋은 최고가 마감으로 좀 진행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물론 전체적으로 뭐 엔비디아도 빨간불 폈지만 그 외에 반도체 기업들은 약간은 아쉬운 흐름들이 있기는 해도 저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는 여전히 좀 매력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투톱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도 지금 오늘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수랑 좀 같이 움직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21선에 대한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 라인에 걸쳐 있는데 삼성전자는 뭐 파운드리가 지금 수익화에 대한 부분보다는 적자폭을 축소시키고 이번에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합산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200조 전망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이닉스가 한 93, 4조 정도 측정이 되고 나머지는 삼성전자 쪽으로의 무게를 갖고 간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충분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톱은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심으로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오늘 IT 쪽에서 김태선 본부장님 원픽을 가져와 주셨는데 사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보면 어딜 볼까 많은 분들이 삼성전기, LG이노텍 많이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두 종목 가운데 하나거든요. 공개해 주시고 포인트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뭐 저는 개인적으로 LG이노텍을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삼성전자가 좋냐, SK하이닉스가 좋냐, LG이노텍이 좋냐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제 기준으로는 여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반도체 메모리 지정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LG이노텍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테슬라가 지금 스페이스 X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또 하나의 모멘텀이 붙었죠. 네. 바로 로보택시. SNS상에 떠돌아다니는 어떻게 보면 안전운행자가 없는 상태에서 완벽한 로보택시가 돌아다닌다 이제 이런 이슈 때문에 같이 움직였는데 이런 테마가 아니더라도 실제 지난 2분기와 3분기 미국에서 로보택시 사용률, 웨이모라든지 테슬라 FSD의 사용률을 보면 7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사용하는 데까지가 조금 진입 장벽이 높은 거지 한 번 사용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사용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우리나라도 결국 현대차, 기아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완성차 그리고 여기에 로봇까지 걸려보면 카메라 모듈 쪽에 대한 관심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 기준으로는 저는 LG이노텍 현재의 조정을 이용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면서 26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제 손절 라인으로 지시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지 않다면 저는 이 30만 원의 이 구간을 네.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32만 원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도 저희가 오늘 키워드로 설명을 받아볼 건데 거기에 대한 모멘텀까지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하군요. LG이노텍 30만 원 넘어선다면 32만 원까지 가능하다. 목표가까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다음 계속 이어갈게요. AI와 계속 연결고리 가지는 쪽입니다. 투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봐도 되는 건지 조금 넓게 잡아봤습니다. 어제 같이 내렸던 전력 설비 쪽에서 오늘 고개를 드는 힘이 확인이 되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벗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전히 물음표 구간이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LS 일렉트릭 기준으로 본다면 오늘 시초가 대비로 힘이 좀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진 대표님 어제 동시에 반도체와 함께 AI 거품론에 빠지다가 전선 변압기 쪽에서 오늘 눈에 띄는 상승률을 보이는 종목이 그래도 있거든요. 빨간불 자체에 의미 부여를 해도 될까요? 아니면 변압기 대장주 종목이 오후에 탄력을 얻어가지는 못하잖아요. 그만큼 아직은 물음표 구간이라고 조금 빈칸을 남겨둬야 되는 자리일까요?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봐도 좋은 네.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또 원래 기존에 알았었던 재료이긴 하지만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 수요가 더욱더 증가할 것이라는 또 뉴스가 나와줬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 특히 약간은 크기가 좀 작은 종목들 일진전기, 가온전선 이쪽의 종목군들이 좀 끌어당겨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다라고 보는데 아무래도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좀 얼어있다 보니까 무게감 있는 종목보다는 살짝 그보다는 좀 가벼운 종목들이 더 먼저 시세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 부정적으로 볼 만한 이슈는 딱히 없다라고 보고 있고 물론 AI 관련된 거품론이 살짝은 지연시킬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거품론과 동시다발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전력에 대한 수요 폭발적인 부분들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돼서 전력 수요는 필요하고 노후화된 전력망 교체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나오는 만큼 충분히 저는 지금 구간에서 보유하신 분들은 보유 관점 유지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가온전선이나 이런 종목들
보면 지금 상방에 대한 룸도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매력적인 구간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도 저는 보유하신 분들 그리고 신규 접근에 있어서도 눌림 시에는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은 매수 전략이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궁금한 부분이 오늘 LS에 대해서 오늘 보도 해명이 나왔는데요. LS전선 미국 1조 원 희토류 자석 공장 투자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 미확정이라고 지금 공시가 나왔네요. 그러면서 이게 미확정이기 때문에 고점 부근에서 LS 지주사가 어찌 보면은 상승폭이 줄어든 건지 아니면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안전판 역할로 지주사가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빨간불이 유지된다라고 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명 공시가 나오기도 해서요. LS 중심으로도 추가로 살펴주신다면요. 아무래도 LS 전선 소식 때문에 올라간 것 같아요. 고려 네. 아연과 함께 뭐 두 종목을 테마와 이슈로 묶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미국에 대한 투자 이야기가 시장에서는 부각도를 높여줬고 해명 공시가 나오기는 했지만 절대 아니다 뭐 이건 아니기 때문에 미확정이기 때문에 시장은 좀 가능성을 열어둘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 LS의 움직임은 이쪽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전력 관련된 사업 쪽을 굉장히 좀 확장하는 흐름들이 그룹사 안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도 L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에서도 매력도는 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나온 내용도 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미국 투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고려아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김태준 본부장님, 사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변동성이 좀 큽니다. 고려아연은 항상 저희가 따로 다루기가 좀 까다롭긴 한데 오늘 13% 가까이 좀 흔들림이 나오는 구간이라 그래도 한번 체크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발 모멘텀에 대한 재료를 좀 더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더 큰 테두리로 아직까지 고려아연을 본다고 한다면 경영권 분쟁을 포인트로 보는 게 조금 더 전략적으로 맞춤 포인트가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어제 왜 변동성을 보였느냐? 그 이유는 이제 재료 연소를 하냐 마냐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일단 뭐 완전히 아니다는 아니지만 그게 확실하진 않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이렇게 내려오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더군다나 아니 그래도 어제 오른 것보다 더 많이 내리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있다는 건 우리가 이미 1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쪽도 사실은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 재료가 소진이 된 상황이다 보니 이참에 그냥 수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하자라는 분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나타나는 현재 현상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저는 오늘의 장대 음봉이 굉장히 좀 불편한 건 장대 음봉의 크기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때 아래 거래량을 좀 보셔야 돼요. 어제도 꽉 찬 양봉이 아니었죠. 윗꼬리가 달린 양봉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윗꼬리가 굉장히 길었던 양봉인데 어제의 거래량에 거의 맞먹는 지금 어제 거래량 기준으로 벌써 80% 정도 비슷한 거래량이 터지면서 음봉이 형성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추세를 돌리려면 어제와 그제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이틀 동안 합친 거래량보다 많은 거래량이 매수세로 들어와야 하는데 그 매수세가 들어올 만한 뉴스가 빠른 시일 안에 나올 것인가 해보면 좀 어렵다라는 거죠. 만에 하나 오늘 저녁이나 내일에 미국의 재련소가 사실입니다.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저는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거래량도 같이 좀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팁까지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새롭게 시장에서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 키워드로 좀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율주행으로 일단은 잡아봤습니다. 테슬라 측에서 로보택시 모인 테스트 중임을 공식 확인한 상태죠. 그러면서 오늘 장 초반에는 자율주행 키워드 가진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가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포인트 좀 맞춰보겠습니다. 이재은 대표님, 오늘 전반적으로 AI 거품론에서 투심이 벗어나지 못하고 지수가 빠지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모멘텀도 강화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율주행이라는 키워드 자체가 전체 이렇게 동력으로 작용하기는 약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자율주행 관련돼서는 일단 오히려 현대차가 이제 좀 구조 개편을 하고 사업 구조 개편하고 그리고 앞으로 현대차가 좀 분위기 쇄신을 해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시장에서의 반응이 나온 쪽은 원래는 라이다 쪽이나 이쪽을 채택했던 흐름들을 버리고 이제 카메라 모듈 쪽으로 테슬라랑 비슷한 사업
구조로 가겠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시장에선 LG 이노텍이 좀 강하게 시세를 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LG 이노텍 쪽이 좀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라이다 쪽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움직이는 흐름들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에서 중국산 라이다 퇴출 발의 소식이 있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좀 시세 흐름들을 받아가는 것 같고 그 대장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 사실 SOS랩이기 때문에 SOS랩이 이런 흐름들을 받아가는 가운데 현대모비스도 비슷한 사업군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기는 하지만 모비스는 최근에 로봇 쪽으로 또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 로봇주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겪으면서 같이 좀 흐름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SOS랩이 오늘 상승이 나오다가 약간의 흐름이 둔화된 흐름이 나오지만 또 그 뒤를 이어서 퓨런티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네. 개인적으로는 시장이 첫 번째 움직인 이슈는 지금 공급망 재편에 따른 우리나라가 라이다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는데 이 매기가 좀 확산되면서 로봇이라든지 이쪽 관련된 종목들이 쉬어가는 구간 속에서 그거를 받아가는 게 다른 자율주행 관련된 종목군까지도 좀 수급이 퍼지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프론티어는 또 카메라 모듈 관련된 사업 영위하는 부분인데 시세가 오히려 또 나왔으면 나왔어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가 네. 오늘 자율주행 쪽으로 수급이 돌면서 오히려 그 수급을 좀 받아가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퓨런티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세 흐름을 보면 거래량이 실린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이 좀 나왔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현대차가 지향하는 사업 방향성과도 좀 맞는 부분이 있어서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중국산의 이제 앞으로 미국 쪽에서 지금 중국에 대한 공급망 재편, 탈중국화를 하기 위한 움직임을 가져가는 쪽이 뭐 로봇 부품이라든지 지금 ESS 쪽이라든지 거기다 라이다 관련된 이슈도 나왔기 때문에 오늘 로봇주들도 많이 밀리고 있고 뭐 2차 전지도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탈중국화하기 위한 공급망 재편 속에서 우리나라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어떤 하나의 섹터들은 계속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로봇도 오늘 많이 흔들리고 2차 전지도 많이 흔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쪽에 오히려 뭐 많이 올랐고 덜 올랐고의 차이는 있겠지만 오늘자리 조정이 나오는 쪽에서 오히려 기회가 있다라고 대표님은 보세요. 아니면 자율주행 쪽에서 오늘 조금 더 시세가 나오는 연속성이 나오는 키 종목들도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 종목 중심으로 지금은 더 압축하는 게 좋다라고 보세요. 후자 쪽은 좀 힘이 약할 것 같고요. 약하다? 단기적으로는 탄력도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쭉 이어가기에는 그 힘의 강도 크기에서 좀 약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침에는 상태가 괜찮다가 갑자기 낙폭이 확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다시 지금 살짝씩 말아 올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로봇 산업 육성에 대한 행정명령 서명에 대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재료가 살아있고 CES 일정도 있기 때문에 저는 로봇주들이 힘이 좀 강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또 2차 전지도 ESS라든지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관련된 이슈는 살아있는 상황이라서 재료의 크기로 보면은 자율주행이 좀 제일 작을 수 있다. 물론 낙폭이 지금 큰 구간으로 갔기 때문에 로봇주들이 대응하기 정말 어려운 구간이긴 하지만 힘의 강도와 크기로 봤을 때는 로봇 쪽이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 포인트 어떻게 하지? 이 전략 포인트를 궁금해하실 것 같기 때문에 김태선 본부장님께도 같은 결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앞서 LG 이노텍을 픽으로 제시해 주시면서 카메라 모듈이라는 키워드를 언급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테슬라발 이슈를 더욱더 본부장님 시선에서는 더 긍정적으로 보신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건지 그러면서 이 테슬라 자율주행 키워드의 확장성을 조금 더 볼 필요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죠. 테슬라가 지금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 네. 그런데 그걸 사용하는 소비자가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렇죠. 거지 않습니까? 하지만 구글의 웨이모도 그렇고 테슬라 FSD도 그렇고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호평을 이끌고 있는 상황 속에 추후에 현대차도 기아도 이 방향으로 그러면 흘러가지 않는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질 가능성도 염두를 좀 해두고 그러면 그들이 만약 기술 개발에 힘을 낸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자연스럽게 지금 떠올리는 기업들 퓨런티어, SOS랩 뭐 이런 기업들이 당연히 수혜를 받는다라는 관점에서의 어떤 모멘텀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들 기업의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 그렇게 아직은 좋지 못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투자의 관점보다는 저는 단기적인 매매 전략에 조금은 더 집중을 해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네. 한 가지 추가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오늘 좀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좀 체크를 해봤지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포드에서 그 트럭, 전기차 트럭 투자는 이제는 줄이겠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게 아깝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는 줄이겠다. 줄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두 번째, 유럽에서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하는데 유럽도 이제는 조금 더 변화를 줘서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한 어떻게 보면 모델 다변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2차 전지와 자율주행은 좀 별개로 구별을 해서 인지를 좀 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와 함께 자율주행 좀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별도의 이슈로 좀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좀 궁금한 부분이 제약바이오에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부터 이야기 시작을 해볼 건데 오스코텍은 잭팟이라고 표현을 일단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가 자체 정규장에서는 잭팟이 결코 아니죠.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여기 궁금합니다. 이지은 대표님, 오스코텍 사실 기대감이 크셨을 것 같아요. 정규장에서 이렇게 반응이 나오는 거는 넥스트 쪽에서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뭔가 기술 이전이 있으면 관련 기업들에 대한 모멘텀이 강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오스코텍 개인적으로 가진 이 개별적으로 노이즈가 있다라는 부분이 걸림돌일지 오늘 7%대 하락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세론이 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동안에 오스코텍이 올라왔던 이 상승분에 대한 이유와 명분은 레이더 침입 후보 물질을 개발한 제노스코에 대한 자회사 편입 이슈로 인해서 이렇게 기대감을 통해서 시세가 계속해서 이어왔는데, 그 이슈를 통해서 계속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키워 나오다가 오늘 이 소식이 나오면서 굉장히 좋은 소식에도 불구하고 좀 기존 주주들이라든지 그리고 오스코텍이라는 이 회사 자체가 상당히 변동성이 좀 있었던 회사였기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세론에 대한 차익 실현의 빌미가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좀 거래량이 많이 실린 하락폭의 확대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일단 그 부분 쪽으로의 해석 무게감을 가장 두고 있고, 좀 최근에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흐름을 보면 물론 상승 탄력을 강하게 키워나가는, 특히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시세의 흐름들, 에임드 바이오라든지 뭐 삼성 에피스홀딩스도 강한 시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외 제약바이오 종목군들이 시세를 강하게 이어오다가 시장이 흔들렸고 여러 가지 좀 변동성을 유발시키는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한울바이오파마의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예전보다는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차익 실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심리들이 좀 커진 부분들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투자자들의 심리라던가 이런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세론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태선 본부장님, 이렇게 네. 호재의 민감도가 세론으로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분위기가 나타나는 게 계속 좀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계속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대형주 중심으로 제약바이오를 봐야 되는 걸까요? 오늘도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강하고요. 삼성 에피솔딩스도 추가적인 상승세 3%대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략 변화의 포인트가 필요한지도 함께 질문을 드려봅니다. 사실 오늘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제 다른 코너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좀 많이 드렸냐면 유한양액과 오스코텍이 같이 움직이는 네.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근데 최근 추세를 보면 오스코텍은 움직였는데 유한양액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우리가 조금은 추후에 뉴스가 나왔을 때 경계해야 되는 요소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오늘 좀 그런 아쉬움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 토대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한 번 더 좀 아셔야 될 건 임상 파이프라인 쪽을 추적하는 매매 전략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나오는 웬만한 보도자료 보면 그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완벽해 보이는 것처럼 투자자들은 맞아요.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크게 장중에 하락 변동성이 이게 상한가를 갖다가 음봉 전환이 됐다면 하루만 하더라도 40%가 움직이는 건데 이것을 개인 투자자가 어떻게 보면 감내할 만한 방법이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은 최대한 분할 매수와 빠른 대응이 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대신에 그러면 조금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쪽은 어디냐? 결국 숫자와 데이터, 판매량을 볼 수 있는 쪽이 편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이들이 막 40~50% 상승할 때 5%밖에 안 움직이는데요? 이런 단점이 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국 살아남은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 삼성 맞아요. 에피스홀딩스, 셀트리온 제약 이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트에 여러분들의 밸런스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서 나는 다른 섹터지만 변동성이 너무 많다. 그러면 굳이 제약바이오도 임상 파이프라인 쪽 보는 것보다
좀 굵직하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쪽을 넣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지금 시장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데 맞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테크주들 밀렸고요. 일라이릴리, 에브비 이러한 기업들이 존슨앤존슨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라 오늘 하루의 움직임에 그럼 테크주들 정리하고 제약바이오 갈까요? 또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좀 고민을 하셨다가 움직일 때 움직이더라도 숫자 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쪽에 집중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하고 단단한 쪽을 딛고 움직이자라는 조언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미국 장에서 또 하나의 패턴 중에 하나가 테크주가 흔들리면서 소비재 쪽에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다라는 점인데 우리도 그런 패턴을 주목해야 될까요? 이지은 대표님, 소비주에 대한 관심도를 조금 더 높일까요? 숫자가 나오는 쪽이라고 한다면 궁금합니다. 미장과 패턴 비슷하게 가져가는 전략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화장품 너무 오랫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제는 좀 갈 때도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선별적인 움직임은 좀 이 안에서도 가져가는 거가 맞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에이블 CNC가 어저께 굉장히 좋은 이슈가 있었어요. 지금 블랙 프라이데이 그 기간 동안에 틱톡과 아마존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급증을 했는데 그게 뭐 100% 급증한 게 아니라 6,000% 넘게 급증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거기다가 또 맞춰서 현지화 공략을 더욱더 속도를 내겠다. 그래서 국내에 있던 매장들을 정리하고 해외 쪽으로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는데 그럼 시장에서 원하는 온라인으로 매출을 일으킨 다음에 오프라인 쪽으로 이런 연결해가는 그 부분들을 사업 방향성을 굉장히 잘 잡고 있는 부분이고 미샤 비비크림 같은 경우에는 한국 여성분들에게도 예전에 정말 인기가 많았던 맞아요. 제품인데 제품면에 대해서는 인정을 지금 외국에서 받고 있고 이런 빠른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워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비슷한 APR, 지금 APR도 맨날 매출 1위 했다라고 그러고 아마존에서 탑 100 카테고리 안에서 빅5 안에는 지금 APR의 메디큐브 제품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그거를 받아가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 에이블 CNC의 어제 소식으로 인해서 그동안 오랫동안 쉬어갔었던 화장품 종목들 안에서의 흐름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물론 AI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받아간다라고 한다면 상대적인 강력한 이런 탄력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늘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기에서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좀 선별적으로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분기, 3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좀 쉬어갔던 종목들 위주로 압축해서 보시면 약간 단기적인 모멘텀보다는 내년까지도 좀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저는 충분히 지금은 좀 좋은 구간,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추가로도 궁금하실 것 같네요. 김태선 본부장님의 의견도 들어볼게요. APR도 오늘 오후에도 강합니다. 달바도 지금 7거래 연속된 빨간불인 것 같거든요. 이런 상태라면 앞서 실적 중요하다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화장품 쪽에서 실적 좋다라고 한다면 연속성 본부장님의 시선으로 나올 수 있다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APR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만요? 네, 그러니까 다른 쪽 예를 들면 파마 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APR이 어떻게 보면 지금 해당 섹터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있는 상황이라 APR이 최근에 고점을 넘어가고 나서 윗골이 달리면 여기도 굉장히 크게 변동성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APR이 기준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오히려 소비재 쪽에서 본다면 관세 역량에서 좀 자유로워진 의류 쪽 대표적으로 뭐 F&F 이런 영업무역 쪽을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의견 저는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료 쪽까지 시선을 좀 넓혀보자. 관세 영역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쪽까지 팁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 랭킹5는 여기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주요 키워드들 두 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김태선 본부장,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